분명 내비에 설악동 수영령의 메카 설악동을 찍고 왔는데 주차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멀입니다. 오늘도 정말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학여행의 성지였던 설악동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무려 250km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자, 영상 뒷부분 거리 모습들을 계속 나오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악동은 A, B, C, D, E 지구로 최초 계획이 되었었는데요. 이 중 1978년에서 1979년에 A, B, C 지구가 건설이 되었고, 나머지 D, E 지구는 공원관리법 등 여러 문제로 개발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이곳 설악동은 1969년 8월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요세미티의 큰 감명을 받고 설악산을 국립공원으로 밀었다고 하는데요. 설악동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그 이후인 1983년부터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초입을 지나서 왔는데요. 지나가고 있는데 홈스테이라는 이 숙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8월 중순이라 아직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숙소에는 차량이 주차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차량이 뭐 한 대, 두 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이곳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나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장원 파크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 설악동은 8, 90년대에 본격적인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곳에는 유스 호스텔 등 수학여행 인원이나 회사 단체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숙박시설과 유흥시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찾는 명실상부한 관광지였습니다. 이곳이 전성기 시절에는 상가의 시세가 평당 2천만원을 넘었다라고 하니 정말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1990년대 초에 이곳에 수학여행을 왔었는데요. 그때 숙소는 유스 호스텔이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유스 호스텔의 이름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습니다. 그때 수학여행 이후로 벌써 30년이 넘게 흘렀으니 많은 시간이 지금 흘렀고요. 사람이 없는 이런 황폐한 거리를 접하게 되니 마음 한 곳이 뭔가 답답함이 좀 느껴집니다. 지금 거리에도 보시면 차량 한 대 안 보이는데요. 간혹 차량이 지나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렇게 버스도 가끔 한 대씩은 지나가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모습도 그리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곳 설악동에는 숙박업소 80여 곳과 식당 및 유흥업소 150여 곳 중에 약 150여 곳이 휴폐업 중인 상태인데요. 2002년에 태풍 루사 때 업소가 침수가 되었는데 영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어려워서 복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곳이 설악동 C지구 주차장에서 올라오다 보면 이제 숙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초입에 있는 상가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운영이 되고 있는 식당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보면 문이 닫혀 있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점심을 이쪽 우측에 지금 보이시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12,000원짜리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그 사장님한테 여쭤보니 이곳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나 숙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비어 있고 또 완전 폐허가 되어 있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우선 지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휴가철 어떻게 피크 기간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걸어 다니는 사람 자체를 찾아보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곳 설악동이 몰락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과 눈높이가 높아지는 와중에도 개판으로 배째라는 영업을 해대고 기타 단체 관광객들에게도 바가지를 씌우는 등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수학여행 코스가 제주도로 바뀌게 된 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1989년에 해외여행 전면적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기존 설악산, 경주, 제주도로 대표되던 수학여행지가 해외로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설악동 이곳에도 관광객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행의 트렌드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점이 있겠는데요. 대규모 단체 관광객이 줄어들고 가족 단위 및 소규모 모임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진 데다가 숙박시설이 선호지역이 속초 도심지 같은 곳으로 바뀐 점도 한몫했습니다. 사실 가족 단위 관광객의 경우는 특색 있고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숙소를 찾는 것이 현실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끌려면 깔끔한 숙소와 이름난 맛집, 그리고 세련된 카페 등도 복합적인 놀이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기존의 설악동은 단체 관광객을 겨냥한 특색 없는 식당과 질 낮은 기념품 가게만 즐비한 관광지에 가까웠던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거리를 걷고 있는 이 시점에 보시면 좌우측에 지금 일부 숙소에는 차들이 좀 주차가 되어 있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돌아볼 때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숙소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끈이 쳐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차가 한 대씩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이곳 관계인의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 앞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럭이 한 대 되어 있는데
관광객일 리는 없겠죠. 이러한 관광객 감소에 이어서 2008년도에는 금강산 관광객이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때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면서 아울러서 이곳에도 그나마 좀 있던 관광객들도 더 줄어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곳 설악동은 무박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벽 4시에 오색에 도착해서 대청봉을 찍고 A지구 소공원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35,000원의 저렴한 비용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C지구 상가 앞쪽에 리무진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이런 무박 산행을 하는 관광객들을 태우러 오는 그런 버스들만 중간중간에 볼 수 있고, 실질적인 가족 단위 고객은 거의 좀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시점에도 보시면 별로 제 앞을 지나가는 관광객으로 인식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 수학여행의 메카 설악동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저도 뉴스에서 이곳 설악동이 폐허가 됐다는 뉴스나 기사, 그리고 유튜버들의 촬영 영상을 통해 접하긴 했지만, 막상 실제 와서 저도 이곳을 촬영하면서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래도 한때 제가 수학여행을 와서 좋은 기억과 추억을 쌓고 갔던 곳인데, 이렇게 폐허가 된 이 모습을 보니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폐허가 된 설악동을 재생하기 위해 속초시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총 264억 원을 들여 B지구에서 C지구를 아우르는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B지구에 홍삼 체험센터를 재정비하고 짚라인, 그리고 B지구와 C지구를 연결하는 스카이워크, 그리고 출렁다리 등을 만드는 정비사업을 통해 설악동 재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정비 사업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도 있지만 264억으로 여러 곳을 정비하는 만큼 제대로 된 정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갤러리아 라고 적혀 있는 이 숙소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확실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크가, 나무로 만든 데크가 뜯겨져 있고 또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도 보이고요. 지금 외벽은 알록달록한 돌로다가 잘 외장을 해놓은 것 같은데 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네요.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영업을 하지 않는 것 같죠? 네. 건물이 아주 폐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곳 설악동은 정말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프라이빗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예전에 단체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전형적인 숙소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말 여행 트렌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점들이 개선이 돼야만 다시 찾는 어떤 여행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막혀 있고요. 지금 뒤쪽 주차장인 것 같은데, 그죠? 앞쪽엔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주차장일 텐데,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정말 사람 인적이 드물고 이렇게 폐허가 되면 풀들만 정말 신이 나고 풀들만 자라나게 되는데요. 여지없이 영업하지 않는 곳은 그런 풀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근데 날씨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걷고 있는데 등줄기에서 땀이 정말 주룩주룩 흐르고요. 상당히 덥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추억의 공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9 그리고 파출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여행객이 적다 하더라도 여전히 119와 파출소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행자 센터가 되겠습니다. 저곳에 좀 들어가서 물어보는 사람들, 출입하는 사람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정말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시드니 유스텔인데요. 간판이 옛날 기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여름철이다 보니까 풀이 많이 자라 있고요. 여기도 보면 장기 투숙 환영합니다 뭐 이런 문구도 쓰여 있고, 한마디로 여행객들을 그때그때 오는 여행객들이 없다 보니까 달방, 월방 뭐 이런 장기 투숙객들을 좀 모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시드니 유스텔 입구인데요. 정말 마당에 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폐업한 지 한참 된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폐건물 안에는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건물 내부나 깊숙이 들어가는 유튜버들이 또 별도로 있으니 그 내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유튜버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건물 외벽은 뭐 찢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풀이 지금 칡렁굴 같은 그런 풀들이 전체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람이 없기는 매 한 가지가 되겠고요. 이렇게 차가 한두 대 있는 것은 이곳 관리인이나 아무래도 그런 관계자 차량 같습니다. 네, 여기도 민박 적혀 있긴 하지만 사람의 그 모습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수양여행의 메카 성지였던 설악동 폐건물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좀 담아드려 보여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추억여행이 되셨길 바라고 아쉬운 마음을 이 영상으로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